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썰린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김윤옥입니다. 너무너무 오랜만에 지금 뵙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7주차 이제 8주차까지 다 수업을 다 끝이 났고 지금 현재 아마 실습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말고사가 다가오잖아요. 제가 한 약속들이 있죠. 사실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겠다. 어떤 것을? 그렇죠. 이제 마지막 리뷰를 꼭 제공을 해드리겠다. 중요한 부분을 조금 찍고 넘어가 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대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가 이제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제가 그죠 조금 이제 꿀팁이라고 하죠. 이런 걸 조금 드리면서 리뷰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그 마지막에 정리 없이 그냥 끝을 내버리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대면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을 줄 알고 끝맺음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꿀팁 아닌 꿀팁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시험이라는 게 다가오시면서 굉장히 막막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열어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옥 교수의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을 캐릭터로 조금 강조해 봤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PPT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여기 안에 제가 떠났고요. 여러분들 PPT를 피셔도 되고 PPT를 피시지 마시고 제가 드린 강의록 있죠. 그 강의록 순서는 나갈 겁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모두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일단 잠시 일시정지 하시고 모두 가지고 오셔가지고 쭉쭉쭉 따라서 체크 하면서 가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은 여러분들 체계 이론은 뭔지는 잘 아시죠? 그래서 개념 쭉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넘어갈게요. 체계의 기능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체계의 기능 투입, 변환, 산출, 해안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부분 절대 빠뜨리시면 안 되겠죠. 지역사회 체계는 항상 투입, 변환, 산출, 해안의 과정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구성물들과 자원이 체계 속으로 들어가서 투입, 상호작용을 거침으로써 이것이 변환이고 지역사회 간호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출이다 하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체크하고 계시죠? 제가 하는 거 꼭 따라서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지역사회 간호의 적용 꼭 보셔야 되겠지요.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구성 요소는 그렇죠. 지역사회에 적용해서 구성물은 지역주민 대상자다. 자원은 지역사회 간호사다 하는 부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반대로 그죠 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꼭 보셔야 될 부분 요 밑에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의 체계 이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 지역 주민은 구성물이고요. 간호사는 자원에 해당한다 하는 부분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는 그쵸 적정 기능 수준의 향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이론 보셔야 됩니다. 이론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론은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교환 이론에서 꼭 보셔야 될 부분, 지역사회 간호의 적용입니다. 간호 수행 시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이론이다. 수행에 많이 쓴다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죠. 주민 간의 지역 간호사와 주민 간의 교환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쭉쭉 넘어갈게요. 자, 기획의 과정 꼭 보셔야 되겠죠? 기획의 과정 부분. 이 순서는 어떠한지 이 과정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법정, 합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스와트 넘어가고요. 자, 쭉쭉. 네, 그 다음 베티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론이죠. 여기서 보셔야 할 것,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포함해서 한다 하는 부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주요 개념, 네,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기본 구조는 뭐였어요? 그쵸?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정황선은요, 인체의 면역 체계더라. 정상 방어선은 외부 자극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하는 것. 유연 방어선은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수시로 변화하는 역동적인 구조다 하는 것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고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 한번 볼까요? 예,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서 보셔야 할 것, 꼭 보셔야 할 부분이죠. 여기 오렘의 이론에 따르면 간호란 자가간호 역량과 자가간호 요구 간의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하는 부분 꼭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개요 부분 보셔야 되겠죠. 간호 목표 똑같은 거죠. 여기 위에 거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자, 주요 개념 부분입니다. 자, 주요 개념 부분은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가간호 요구에서는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동이다 하는 거. 그리고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는 인간의 발달 과정과 생애 주기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것. 그 다음 건강 이탈 자가간호 요구는 질병 상태, 진단, 치료와 관계된 비정상적 상태에 대한 자가간호 요구다 하는 부분 아셔야 될 것 같고, 자가간호 역량의 뜻 됐죠? 여기 구성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자가간호 결핍은 무엇이냐? 자가간호 요구가 자가간호 역량보다 높을 때 생기며 간호는 자가간호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하는 것. 간호 역량은 그죠? 간호사의 복합적인 능력이다 하는 부분. 그리고 간호 체계에서 전체적 보상 체계는 자가간호를 전적으로 간호사가 도와주는 간호활동이다. 부분적 보상 체계는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시킬 수 있으나 건강이탈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적 보상 체계는 환자가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 행위조정, 지식이나 기술을 획득하는데 간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다 하는 부분은 꼭 보셔야겠습니다. 제가 체크하는 부분 따라오시면서 꼭 공부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쭉쭉 넘어가셔서 자, 적응 이론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로이의 적응 이론. 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꼭 보셔야 할 부분은요, 이거지요. 간호 목표입니다. 인간이 통합된 총체적 상태인 적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 주요 개념 부분입니다. 주요 개념에서 이 자극들의 정의를 아셔야 되죠. 초점 자극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사건이나 상황 변화다. 국가고시나 임신 같은 것. 관련 자극은 현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초점 자극 외에 모든 자극이다. 전반적인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 지지, 피곤, 소화불량, 우울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 자녀 자극은 현 상태와 관련되어 있지만 측정되기 어려운 신념, 태도 등 인간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성격이나 습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반응에서는 적응 반응과 비효율적 반응이 있는데, 자, 적응 반응을 인간의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이고, 비효율적 반응은 인간의 통합성을 깨뜨리는 부정적 반응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것, 네, 간호의 적응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지역 단위의 접근보다는 네, 개인 접근에 쉽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강의록을 체크해둔 걸 보면서 보니라고요. 네, 중간중간 좀 띄엄띄엄 하긴 한데, 네,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자, 쭉쭉 넘어갈게요. 예. 요것도 넘어갈까요? 예, 넘어갈게요. 자, 자, 요거예요. 그죠? 보건사업의 기획 과정. 네, 요거 보셔야 하고요. 여기 안에 전제조건 사정은 그죠? 법적 뒷받침한다. 합법성 확보를 한다 하는 부분. 그리고 보건 현황 분석, 우선순위 설정, 계획의 작성, 사업 수행 이런 순서로 이루어진다 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네, 여기요.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평가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조평가는 사업에 투입되는 자원의 적절성 평가, 과정평가는 사업 수행 과정에 대한 평가, 영향평가는 사업의 단기적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평가는 사업의 궁극적 목표인 장기적 결과에 대한 평가다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네, 이 부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건 정보 및 기술 활용 부분에서 이건 어떤 거고 이건 어떤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PHIS는 네, 이렇게 연계 체계를 도모하는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지역사회 간호 업무 수행을 위한 컴퓨터 활용에는 건강보호 정보 시스템, 건강증진, 질병 예방 정보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GIS는 대상자의 위치를 지도 위에 좌표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자, EDI는요.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거래 문서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고요. US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해서 언제 어디서나 예방, 진단, 치료, 사후 관리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스템이다 라는 것 정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빅데이터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빅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크기가 아니라 데이터의 형식과 처리 속도 등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총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네, 산업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네, 산업간호 부분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 보셔야 됩니다. 쭉쭉 많이 넘어갔죠? 네, 산업보건행정체계에서 산업보건공공조직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고 사업주의 재해 예방 활동을 촉진하는 것.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해서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역사 부분에서 조금 보셔야 될 거는 1888년 네, 그쵸. 몰더를 최초의 산업간호사로 채용했다는 거, 그리고 1919년에는 ILO를 창립했다. 그리고 1953년에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장 보건관리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이 쭉 나오죠. 산업장 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인보건관리자는요, 대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은 전인보건관리자를 배치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 업무위탁제도는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곳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근로자 건강 상태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센터는 우리 회사 주치의로 근로자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건관리자 직무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보호자 및 조언 지도가 보건관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게시 또는 비치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갖는 사람은 사업주고요. 네, 보건관리자는 이러한 사업주의 역할을 보좌, 조언, 지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쵸? 한번 리뷰를 함으로써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쭉쭉 한번 넘어가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 네, 쭉쭉 넘어갔고요. 네,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산업간호평가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간호평가 부분에서 요 표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진행 정도는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 투입된 노력은 투입 자원이고요. 예산이나 시간, 인원수를 얘기를 합니다. 목표 달성 정도는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사업의 효율성은 목표 달성에 대한 인력, 시간 구입비, 그리고 사업의 적합성은 근로자 기업주의 요구에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할 게 근로자 건강진단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일반 건강진단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체 사용주의 비용 부담으로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한 주기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배치전 건강진단 한번 볼까요? 배치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목적 한번 볼게요.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 업무의 배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는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건 직업병을 발견하는 것이고요.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종사할이 아니고 종사하고 있는 하는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채용시 건강진단 한번 볼까요? 채용시 건강진단은 신규 채용 근로자의 기초 건강 자료를 확보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한 의학적 적성 평가의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응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수시 건강 진단은 뭐였지요? 네, 수시로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직업성 천식이라든지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 장애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이런 경우에 수시 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그리고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시 건강 진단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임시 건강 진단은 뭐냐? 질병의 이완,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여 실시하는 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 부분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강진단 결과 관리 보셔야 되겠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은 30일 이내에 개별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요. 2차 건강진단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 그쵸?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해서 최종 진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건강관리 구분 판정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표를 꼼꼼하게 외우셔야 하겠습니다. 자, A는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건강자고요. 그 다음 C1, 그죠? 쭉 다 보셔야 됩니다. D1, D2 다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R도 2차 건강진단 대상자다 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볼까요? 건강진단 결과 보존 부분 꼭 보셔야 됩니다. 건강진단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발암성 확인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실 결과와 전산 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하는 거 꼭 체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직업성 질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VDT 증후군 꼼꼼하게 한번 다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VDT 증후군이 어떤 건지,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대책은 어떠한지 아는 부분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음 및 진동 또 비교해서 보셔야 되죠. 자, 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허용 기준은 어떠한지 하는 부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작업장 관리 부분, 소음의 사정은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진동 부분에서 그죠 4000Hz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 그리고 레이노드 현상 같은 경우 그죠 진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는 부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셔야 할 것이 네, 그 다음 보셔야 할 것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할 부분 이상 온도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그쪽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죠. 열 경련은 수분과 염분의 소실, 열 필요는 그저 순환부전, 열사병은 중추신경계 장애에 따른 체온 조절 장애, 열쇠약은 그쵸. 열쇠약은 계속 강조했던 부분 뭐예요? 그죠. B1을 공급한다 하는 것은 B1에 결핍이 생긴다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화상은 그죠. 발적 동통, 수포, 괴사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저온에서 동상, 참호족, 참수족은 어떠한 건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동상은 세포구조의 기계적 파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참호족, 참수족은 지속적인 국소의 산소 결핍과 한랭으로 모세혈관이 손상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그쵸 짚고 넘어갔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이상기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기압에서 꼭 보셔야 할 것들 요겁니다. 예방 및 관리. 이상기압의 예방 및 관리를 꼼꼼하게 읽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셔야 할 것 중독시 응급처치 부분이겠죠. 꼭 보셔야 하고요. 용제가 있는 작업 장소로부터 환자를 격리한다. 호흡이 멎었을 때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용제가 묻은 의복을 벗긴다. 보온과 안정해야 되고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 따뜻한 물이나 커피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밑에 제가 중요한 부분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금속 중독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은 꼭 보고 가셔야 되죠. 납 같은 경우는 피부가 창백해지고 구강시음부에 암청회색 황하연이 침착한 청회색 선이 나타나고 소변 내 코프로포르피린이 증가하고 호염기성 과립 적혈구가 증가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은 네, 구내염, 근육진전, 전신 증상 하면서 미나마타병을 강조했었죠. 자, 그 다음에 크롬은 네, 비중격 전공 알아두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그쵸? 콩파, 신장에 이상이 많이 생기고 이따이 병이 생긴다 하는 부분. 그리고 베릴륨 같은 경우는 베릴륨 후드 케이스죠,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 그쵸? 옷을 세탁하다가 노출돼서 만성폐 유가종에 이완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릴륨 후드가 아니네요. 네이버 후드네요. 그쵸? 아우, 지금 갑자기 막 눈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해요. 저 네이버 후드입니다. 네이버 후드. 자,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강조해서 썼던 부분이 있죠. 납은 소변 코프로포피린이 검출되고 수은은 미나마트병, 그러면 비중격 청고, 카드뮴은 이따이 병이다 하는 부분 한 번 더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한번 봅시다. 한번 강조했던 부분이었었고, 자, 요거 한번 보시고요. 노출 기준에서 1, 2, 3번 한번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보고 사용하는 거
가장 흔히 사용하고 최우수단이고 오염물질로부터 보호소서 대치, 제거, 격리 이런 순서로 간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리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 드린 부분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이렇게 전화가 오죠. 정말 많이 옵니다. 이것만 보면 되나요? 그런 질문은 그쵸 받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질문을 하시면 굉장히 곤란하고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고 마지막으로 그쵸 모든 저희가 이제 세 파트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훑고 지나간다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뭐 그걸 가지고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질문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리뷰해 드린 거를 머리에 쏙쏙 넣으시면서 그걸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 정도 열어두고 여러분들 이제 공부 그 정도면은 하시겠죠? 네, 일주일 정도 이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서 네. 리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만날 수는 없었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시험 칠 때라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